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탄핵 사유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과연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계속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의원님 저 법률가시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냥 단순한 거부권 남용이 아니고요. 이게 자신의 어떤 이해 충돌 행위다. 이게 우리 헌법의 가장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헌법 원리 중에 하나가 이해 충돌 금지 원칙이에요. 이제 헌법의 원리인데 이해 충돌 금지 원칙이 뭐냐면 헌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이제 공법이지 않습니까? 공공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공공성과 이제 사적 원리가 사사성이 충돌할 때 공공성이 우선한다라는 원칙 하에서 헌법은 운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공직자에 대한 원칙에서는요. 그래서 공익의 대표자인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공직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에 있어서 공공성과 사사성,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공공성이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최상병 특검과 그다음에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피의자인 사건, 그 사건과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에서 자신이 그 수사를 피하고자 하는 사사로운 이익, 이것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것이 당연히 이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은 사실 헌법 위반입니다. 특히 뭐 어떻게 보면 변명을 굳이 하자면 당사자 입장에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외압이 대통령이 피의자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저는 그것을 인정하진 않지만요.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거기 6개의 범죄 의혹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요. 아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뭐 이게 이해 충돌 금지 원칙 우리 헌법상 이게 충돌한다. 이것은 너무 명백하죠. 네. 어쨌든 뭐 헌법의 명문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건 아니지만 헌법 정신에 반하는 권한 남용을 했다 뭐 이런 취지신 거죠? 네. 헌법에서 뭐 공공성 그 이해 충돌 금지 원칙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 헌법학자라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채널A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의원님. 이 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건인 의원 150명 모으기에 착수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실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 150명이면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이 넘기 때문에요. 다 모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런데 뭐 지금 민주당 150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모자란다, 혹은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혹은 뭐 대통령 계속할 만하다,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는 뭐 심지어 보수 성향의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하고 굉장히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훨씬 더 잘할 사람이 널리고 널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수층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네네. 아유, 뭐 이게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기에 그치 없죠. 아니 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미 보면 20%대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 사람이 국정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제 심리적 탄핵은 이미 됐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국민들이 이제 민생이 너무 어렵고 한데 우리나라 탄핵 절차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을 또 겪어야 돼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과연 탄핵하고 나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 하는 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체념 또는 그냥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더 나은 모습,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더 나은 나라가 알겠습니다. 우리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탄핵연대 의원들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겁니다. 이 몇몇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민주당 내에서 150명 모으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동에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150명 모으면 그냥 발의한다는 얘기니까요. 그 얘기는 이게 어떤 추상적인 시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거는. 그럼 그거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움직임과 목표인 거지 당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요.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나 심리적 탄핵은 이미 다 된 상태인데 그것을 딱 이제 그만하고 다른 대안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절차적인 아주 실무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충분히 이제 여론이 무르익고 때가 돼야 되는 건데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때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깃발을 들기까지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혼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도부시잖아요. 그렇게 지도부에서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지 민주당에서 깃발을 들 거로 보십니까? 트리거 같은 거는 뭐로 보고 계세요? 예상을 해보시면. 탄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기에 충분히 자질이 없고 부족하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형편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그 과정과 그 혼란을 겪고 그래서 다른 그것으로 지금 당장 가자 하는 거하고는 실무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죠. 그렇죠? 아니, 앞서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탄핵 사유죠. 추진하시나 해서 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탄핵 사유가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게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 한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상황이 더 성숙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여론과 우리 국민들 그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지. 국회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시고 국민들의 여론으로 하는 것이지. 국회는 그 국민들을 따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재표결 갈 겁니다. 여권에서 여당에서 이탈표 나올 거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제 의견 말하나요? 원래 나와야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위반이고요. 거부권 자체가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특검해야 된다고 국민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수가요. 여론조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 시간 문제지 권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하냐 내일 하냐 또는 내년에 하냐 또는 임기 끝날 때쯤 하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시간 끌수록 그들은 같은 공동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들이 선택할 겁니다. 그 얘기는 여권 일부가 이 논란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역사 앞에 예. 그분들이 공동 책임을 지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 하나 더 볼게요. 의원님, 어제 이제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 김건희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했는데 검찰이 이게 국민 감정에 좀 반하는 건 있는데 법률가의 양심으로 내린 결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검찰의 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말에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까. 법이라는 것도 법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 우리가 미국 영미법에서 커먼센스라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커먼센스가 상식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서 출발하는 거고 이게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예. 형식 논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변호사시지만 어쨌든 그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청탁금지법에. 그럼 이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박근혜 대통령을 무려 40몇 년을 구형을 하실 때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아주 엄청나게 박근혜 대통령 저는 그때 비판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탄핵은 찬성했지만 요 형사 재판은 좀 무리한 거다 너무 이런 심했다고 입장이었다는 저는 거죠? 비판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그 법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개인적으로 얻은 건 저는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심지어 부부도 아니고 뭐 아무 그것도 아니었는데 예. 최순 씨라고 그것을 같이 엮었던 그 논리가 경제 공동체 예. 법리였어요. 예.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인데 예. 경제 공동체 법리가 왜 여기서는 적용 못하죠? 그렇게 앞서서 나가셨던 분이. 그러면은 이걸 대통령이 아니 받은 걸 봐서 평소에 대통령께서 예. 또는 그 대통령과 주변의 검찰이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주 피의자나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잣대를 들이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들이댄 사람들이 어째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는지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김건희 여사하고 예를 들면 이걸 대통령이 받은 걸로 봐서 대통령까지 뇌물로 글쎄요. 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제가 의미신 묻고 거예요? 싶은데요. 네? 제가 묻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 경제 공동체 예. 법리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신 거죠? 의원님 말씀은? 아니 그런 법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예.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국민들이 예. 믿을까요? 그게 예. 형량해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상 참작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걸로 예. 잘린 공직자들 많을 텐데요. 지금까지 잘리거나 문제가 되었던. 알겠습니다. 그 사람도 억울해서 어쩝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의원님 얼마 전에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여기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네네네. 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위원회입니까? 여기가? 네. 저희가 지금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갈등이 심각하고 격차가 심각하고 굉장히 이제 전쟁도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기본사회나 먹사니즘을 주장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어떤 갈등의 해소라든가 기본사회나 먹사니즘의 전제가요.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성장을 하는 게 필수적이잖아요. 그 전제가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이제는 이 경제가 전환기에 들어서도 과거처럼 쉽게 성장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성장 전략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미래 경제 성장의 전략을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바뀐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아주 깊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 왔다. 이래서 그것을 석학들하고 당내 경제 전문가들하고
좀 대대적으로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었고요. 예. 우리가 이제 대한정당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당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대정부 투쟁도 하지만 예. 한쪽에서는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희망이 있어야지 뭘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비판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들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구가 4개인데요. 하나예요. 하나가 뭐냐면 신성장 전략위원회고요. 이건 이제 신사환업 쪽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교육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 있고요. 이 인구라든가 우리가 건강보험 문제 이런 게 지금 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 기후변화 그리고 지역발전 전략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전략 그다음에 기업과 중소상공인 발전 전략 위원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가지로 나눠서 이 전략을 수립해 가는 알겠습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의원님 정책적인 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어제 중앙일보인가요? 단독 보도 보니까 이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에 나와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다 이런 보도 있던데 이거 폐지되는 겁니까?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논의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간 보도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 지도부에서는 국감이 이제 본격화되기 전에 국감 다음 주부터니까요. 그 전에 가능하면 결정하자. 왜냐하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지금 너무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무리 조세 정의가 중요하다고 해도 상황이 안 좋은데 세금 얘기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의원님. 그래서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혹시 논의해서 결정해야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폐지 주장하신 분이 혹시 의원님이세요? 제가 주장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방송에서 주장하신 분들이 있더라.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좀 너무 많이 보도가 나간 것 같아요. 의원님이 아이고 외부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의견은 개진하신 건 맞는 거죠? 그 얘기 정도 한 거죠. 내 소신이 폐지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장에서는 폐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너무 많이. 그런 주장을 한 의원의 주장이 있어서 그걸 설명을 했죠, 제가. 그래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그건 이제 의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또 상심하고 있고 우리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